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공시법을 강의하는 홍승한이라고 합니다. 자,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수업 과목이 이제 부동산 공시법 돼 있죠. 이제 한번 다 쭉 들어보셨죠? 한 주 동안? 할만하죠? 응?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게 그 법학 과목이 쉽지가 않아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자꾸 들으시고 또 하나 특징은 듣다 보면 나중에 똑같아져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 특징이 막 외우는 공부가 아니고요. 자꾸 좀 들으셔야 돼요. 이제 나중에 이제 듣다가 보면은 반복이 되다 보면 외워져요. 그러니까 너무 암기에 취하지 마시고 꾸준히 좀 들으십시오. 들으시고 일단 이제 오늘 수업 과목이 이제 보시면 부동산 공시법 그려놨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현재 그 사회생활 하실 때 공시법 들어보셨나요? 공시법이란 말? 이거 이런 법이 없어요. 이건 그냥 만든 명칭일 뿐이고 실제 법률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특징은 2차 과목이 이제 4개죠. 제일 처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 있고 부동산 공법이 있고 그럼 이제 공시법, 세법이 있어요. 세법이 있는데 공시법, 세법이 묶어서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이니까 또 맨날 물어보는 말. 우리 꽈락제도 있죠. 공시법, 세법 꽈락 어떻게 정해요? 묶어서 한 과목이에요. 묶어서 한 과목이니까 묶어서 이제 40점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되고 그럼 이제 40점 그랬는데 시험 보러 하시면 잘 맞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시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 과목이 이제 수업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이제 1교시에는 OT 할 거고 2교시에 이제 총칙 표현하고요. 그럼 이제 3교시에가 이제 집원, 4교시에가 이제 지목이랑 경계, 면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집원, 지목, 경계, 면적 뭐 그런 거 뭐 공부래 공부 다 아는 건데 그냥. 근데 이게 파고 들어가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꼭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고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오늘 수업 과목 정식 명칭이 부동산 공시법 그랬어요. 단어가 3개예요. 보시면 첫 번째 부동산이 있고 그다음 공시란 말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단어가 3개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우리 수업 내용을 다 외우면은 좋겠죠. 문제가 다 외울 수 있나요? 과목이 6과목이죠. 책이요. 기본서가 3,000페이지 조금 넘을 거예요. 3,000페이지 다 못 외워요.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 처음 보는 단어는 자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보세요. 명칭이 부동산 공시법 그랬는데 잘라야죠. 부동산이 있고 공시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3단어입니다. 그럼 첫 번째, 자, 부동산은 뭐가 있나요?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정착물 대표가 뭐다? 그게 건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부동산이 이제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시라 그랬어요. 자, 공시란 말은 한자로 이렇게 적어요. 공적으로 널리 보여준다는 게 공시제도예요. 그리고 공시라는 말은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게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등기라는 제도 있죠. 많이 들어봤죠. 등기.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등록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공시제도예요. 이제 국가가 공적으로 널리 보여주겠다. 첫 번째 이제 등기라는 제도가 있고 또 등록인데 자동차를 샀어요. 뭐 해야죠? 등록해야죠. 그 등록입니다. 그래서 공시제도가 2가지예요. 등기가 있고 등록이 있고. 여기서 이제 그럼 부동산하고 공시를 묶으면 법률이 나와요. 첫 번째, 토지를 등기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를 등기하는 법, 요거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부를 거예요. 첫 번째가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부동산 등기법.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들어봤고. 두 번째가 이제 토지를 등록을 해야 돼요. 토지의 등록. 자, 그럼 요걸 뭔가 하면 혹시 그거 들어봤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그 장부를 우리가 묶어서 이렇게 불러요. 장부가 이제 토지를 등록한 장부인데 요거는 여기 있습니다. 법률이 되게 길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요게 이제 정식 명칭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공간정보법 볼 건데 들어보셨나요? 금시초문이죠. 원래 그래요.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제 2개 나왔고 그 다음은 이제 건물. 자, 건물을 등기해야죠. 요거는 건물을 등기하는 법. 요거는 무슨 법 그럴까요? 요것도 이제 부동산 등기법. 뭔가 등기는 대상이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토지 건물이 둘 다 해당합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이제
건물을 등록을 해야죠. 건물의 등록. 혹시 그거 들어봤나요? 건축물 대장? 그게 이제 건물을 등록한 장부죠. 요 장부는 여기 나와요. 건축법에 나옵니다. 건축법. 그럼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제 토지공개 관한 법 크게 지금 3개 나왔어요. 첫 번째가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가 공간정보법, 세 번째가 건축법. 또 요즘 이제 많이 들어본 거 공시지가 들어봤죠. 공시지가는 법이 또 따로 있어요. 여기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공시하는 법 크게 19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뽑아놨고 우리가 앞으로 자, 공시법 그러면 법률을 2개 공부해요. 첫 번째는 부동산 등기법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거 나왔고요. 공간정보법. 이렇게 하고. 건축법은 거기 나왔고요. 부동산 공법 시간에. 또 여기서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요거는 거기 나와요. 학계론에. 앞으로 우리는 이제 공시법 그러면 크게 2가지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가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가 공간정보법. 이렇게 되고. 또 특징은, 자, 요 보세요. 이 2개가 정식 명칭이죠. 2개를 묶어서 지금 부동산 공시법 그랬어요. 뭔가 하면 이 2개 법률은 똑같은 기능을 수행해요. 그 기능이 부동산 공시라는 말입니다. 이제. 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요. 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그럼 우리 그렇게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은 이제 매도인 그러겠죠. 을을 매수인 그러겠죠. 이렇게 됐고요. 갑이란 사람이 이제 을한테 토지를 팔고 싶어요. 문제가 뭔가 하면 갑이 을에게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하겠죠. 문제는 을은 보세요. 갑이 말해주는 거 고지고대로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죠.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을이란 사람은 요 갑의 토지 대해서 좀 알아봐야죠. 알아보는데 알아볼 사항이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 토지의 이제 소재, 그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알아봐야죠. 자, 이거 어때요? 자, 을이란 사람이 지금 토지를 사는데 여기다가 땅을 사가지고 여기다가 건물 짓고 싶어요. 그럼 이거 어때요? 전답을 사가지고 건물 짓자. 전답?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지목. 이것도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이제 우리 흔히 매매 가격 어떻게 구하죠? 매매 가격? 흔히 그렇게 하죠. 평당 가격 곱하기 면적 이렇게 나오겠죠. 면적도 이제 중요한 사항이고. 또는 갑의 토지라 옆에가 병의 토지다. 경계 어딘지 확인해야 돼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게 이제 경계되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토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돼요. 토지의 소재나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 첫 번째 하나 알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자, 자, 갑이 오더니 자기가 소유자래요. 갑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자, 혹시 그런 거 들어봤어요? 자, 임차인이 아파트 팔고 도망갔더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뉴스에 많이 나와요. 그치? 그럼 제일 먼저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을 해야죠. 자, 또는 자, 만약에 갑의 토지에 전세권자가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그 우리 토지를 사가지고 저 토지 맘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전세권자가 있냐 없냐 확인해야죠. 또 하나, 자, 갑의 토지에 이제 저당권 있을 수 있죠. 만약에 보세요. 갑의 토지에 1억짜리 저당권이 있어요. 그 매매대금 다 줘야 돼요? 갚으러 요구하거나 대금에서 1억원 빼야 되겠죠. 그럼 이거 알아봐야 돼.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보세요. 매수인 을은 요 토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사항이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알아봐야죠. 요거를 묶어서 여기를 토지 표시라 불러요. 토지의 표시. 두 번째는 저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전세권 있냐 없냐 알아봐야죠. 이거는 권리관계. 우선 이제 첫 번째요. 자, 을이요. 요 토지에 이제 토지 표시 궁금하면 일단은 저 을은 갑의 토지에 어떤 장부를 봐야 한다. 그게 이제 우리 흔히 그렇게 표현해요. 지적 공부를 본다 그래요. 토지대장, 지적도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는 요거예요. 이제 지적 공부를 봐야 되고. 두 번째, 을이 요 토지의 이제 권리관계, 소유자나 저당권이 궁금하더라.
그때는 어떤 장부를 봐야 한다. 이게 등기부를 봐야죠. 두 개예요. 자, 그럼 이제 뭔가 하면 현재 저 토지에 대해서 두 개 장부로서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죠. 그게 공시제도예요. 여기서 이제 지적 공부, 요에 관한 법률이 요거예요. 공간정보법이에요. 또 이걸 또 하나 이제 그래서 등기부에 관한 법, 이게 뭐다? 부동산 등기법. 앞으로 이 장부가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드린 프린트 한번 보실래요? 자, 오늘 드린 프린트 보시면 첫 번째. 자, 1페이지에 이제 토지 대장이 있죠. 자, 보세요. 이게 뭔가면 이제 누가 오더니 자기 땅이라고 하나 팔아달래요. 그럼 제일 먼저 이제 대장을 딱 떼보셔야 돼. 이제 딱 떼봤어요. 자, 이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게 너무 좀 약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오늘들이 보고 프린트 참고해서 같이 보세요. 이 명칭이 이제 토지 대장이죠. 자, 첫 번째. 자, 왼쪽 꼭대기 보실래요? 소재 나와 있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간양동. 집원은 1590번지. 그 이제 소재와 집원이에요. 그 밑에 이제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되죠. 면적은 얼마? 6736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왼쪽에 이렇게 토지 표시가 4개 들어왔어요. 가운데 토지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4개요. 이제 소재가 있고 집원이 있고 지목, 면적이 들어있지. 토지 표시.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이제 지목은 되고 면적은 6만 제곱미터. 6만 제곱미터면 한 1800평 조금 넘는 거예요. 18,000평 좀 넘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을 보실래요? 오른쪽에는 소유자라고 되어 있죠. 소유자. 그가 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성명 또는 명칭 되어 있고요. 주소가 있고 등록번호라 쓰여 있죠. 등록번호 그게 뭔가 하면 자, 이제 자연인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그러면 법인은 저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겠죠. 법인은요 다른 걸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불러요. 보세요. 자, 등록번호죠. 안양시니까 자연인이 아니죠. 요 등록번호 요거는 그렇게 불러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예요. 정식명칭 그게 이제 불러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로 부릅니다. 이제 또 열심히 써도 소용없어요. 그냥 오늘 한번 들어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자연인은 뭘 쓰고 주민등록번호. 단체들은 이제 그거 적어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되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두 가지가 기본이에요. 왼쪽은 토지 표시 4가지. 오른쪽에는 소유자가 들어와 있다. 딱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오늘 보실 사항은 제일 끝에 밑에 보세요. 밑에 부분에 개별 공시지가 적어놨죠. 공시지가가 이제 중요한 장부예요. 그럼 이제 또 하나 국가가요 공시지가 요거 관리 왜 할까요? 세금 걷으려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알아야 세금 매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토지대장 이렇게 자르세요. 딱 잘라서 왼쪽에는 토지 표시 4개 왔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소유자가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2가지. 이제 토지, 지목은 면적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 또 하나 보세요. 이 토지가 어떤 모양인지 알아봐야 돼 말아야 돼요. 네모난지 동그란지 알아봐야죠. 그때 나온 게 이제 그 다음 장 가시면 지적도가 있어요. 그럼 이제 지적도라 되어 있고요. 자, 일단 하나 설명 한번 딱 들어보시면 그 제목이 지적도 등본돼 있죠. 자, 이제 이유가 이제 말씀드릴게. 원래 지적도 사이즈가 30cm와 40cm예요. 한 장이. 한 장이 원래 여기가 40cm, 30cm. 근데 뭔가 하면 내 토지 가운데 여기 딱 있으면 이제 보세요. 이 장부를 다 주긴 힘들죠. 사이즈 크니까. 그래서 내 토지를 주긴 이렇게 요만큼을 이제 잘라서 이제 복사해 준 장부예요. 이제.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꼭대기에 또 이제 딱 쓰여 있어요. 꼭대기에 소재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간양동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원은 1590번지고, 거기 위에 자 축척이라고 되어 있죠. 등록이라고 되어 있고 출력이라고 되어 있죠. 뭐 등록이 뭔가 하면요, 이제 요 도면이 이제 토지를
얼만큼 줄였냐 그 소리예요. 이제 가장 정밀하게 500분의 1로 줄여놨습니다. 500분의 1이고. 뭐 줄 하나 딱 거주세요. 500분의 1. 그럼 또 하나가 이제 출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출력은 2600분의 1 대 2죠. 출력이 뭔가 하면 이제 이거예요. 요 토지가 이제 얼마나 많은 비율로 나한테 주는지 요 장부 축척을 요 뭐랄까요? 그림 축척을 가리킵니다. 그 이제 그게 돼 있고 그래서 출력은 의미가 없고요. 위에 그게 중요해요. 등록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지역은 축척이 얼마다? 500분의 1 지역 그 말입니다. 이제 딱 보고 밑에를 딱 봤더니 가운데 중간에 이제 1590 써 있고 대라고 써 있죠. 돼 있고 요 토지예요. 딱 알려주고 자 그럼 밑에 한번 보세요. 모양이 좀 반대서지하지가 않죠.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요 끝에 1번이 있죠. 1번, 2번, 3번, 4번 쭉 찍어놨죠. 뭔가 한번 보세요. 그 지역을 최대한 정밀하게 딱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 이제 500분의 1짜리 지역도입니다. 이제 되고. 뭐 토지 모양 다 알았어요. 이제 됐고. 한 개 더 또 있는 건가 하면 자, 보세요. 다시. 그럼 여기는 이제 보세요. 이제 소재와 지번이 있죠. 거기다 이제 지목을 적어놨죠. 그리고 요 선은 뭘까요? 요거는 이제 경계라고 부릅니다. 경계. 이제 또 여기도 이제 토지 표시가 또 나와 있어요. 소재와 지번. 그러면 이제 지목과 경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충 모양 알 수 있죠. 이제 됐고. 그래서 이제 어떤 모양인지 확인했고. 그럼 또 이제 여기요. 현재 여기가 어딘가 하면요. 그 안양시 평촌이 있죠. 자, 일기 신도시 세 군데 어디 있나요? 일기 신도시. 그 하늘 아래 분당, 천국 아래 분당이라 불러요. 분당이 있고, 그럼 평촌이 있고, 일산이 있죠. 이 지역은 도면을 이렇게 500분을 딱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신도시기 때문에 여기 장부를 한 개 더 만들어놨어요. 더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 장 가보세요. 자, 다음 장을 딱 보니까 이제 장부 한 개 더 있죠. 명칭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쓰여 있죠. 그게 이제 새로운 장부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고, 자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 장부는 전국에 다 있는 게 아니고요. 다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이제 신도시 지역이 있죠. 인천 같은 경우 이제 거기 어디죠? 송도, 송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검단 요즘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장부는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명칭을 좀 체크하세요. 명칭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 부릅니다. 정식 명칭 알아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는요 전국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한 7% 밖에 없어요. 서울은 주로 이제 강남 지역들, 그 지역에 이제 만들어진 장부입니다. 보고 갈게요. 위에 이제 자, 소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돼 있고, 집어는 이제 1590번지 돼 있고, 또 하나 밑에 이제 밑에 보세요. 자, 1590에 대라고 돼 있고요. 아까 본 것처럼 똑같이 딱 그려놨죠. 그리고 이제 또 점 찍어놨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형태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 뭔가 하면 여기 이제 신도시 지역이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법 시간에 그거 공부할 거예요. 도시개발법. 그때 만든 지역이에요. 여기는 이 점들에 좌표를 다 잡아놨어요. 정밀하겠다. 그래서 좌표 가지고 이제 이 지역은 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좌표가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좌표. 그래서 다시요. 명칭이 요거예요. 경계점 좌표 도구니까 여기는 이제 뭘 적어놨다? 좌표를 적었다. 이렇게 와야지. 이제 좌표를 적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지금 3개 나왔죠. 토지대장, 지적도, 또 하나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나왔죠. 이 3개를 묶어서 우리가 지적 공부라 불러요. 지적 공부. 지적 공부고. 자, 그 다음 장 가시죠. 그럼 이제 지적 공업 중검 쭉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돼요? 그럼 이제 등기부를 봐야지. 자,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자, 보시고. 이게 제가 이제 이게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 자, 보세요. 이제 명칭에 줄 하나 넣어주세요. 정식 명칭이 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 불러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그럼 이제 또 하나 특징은 혹시 보세요. 혹시요. 옛날에 사에서 생활하실 때 등기부 등본 들어봤나요? 그렇죠? 지금은요 그런 말씀 안 돼요. 등기부 등본이 아니고 정식 명칭이 요거예요. 등기사항 전부증명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이고 가로 속에 이제 말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수당 포함 이렇게 되고 있죠.
뭔가 하면 등기부에 쓰인 거 다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등기부예요. 흔히 말하던 첫 번째고. 자, 밑에 이제 토지 돼 있고요. 그 까만 줄에 표제부라고 쓰여 있죠. 줄 하나 그어주세요. 표제부. 이게 표제부라고 쓰여 있고요. 거기 옆에 이제 가로치고 토지 표시라고 쓰여 있어요. 토지 표시. 등기부는 세 개 부분으로 돼 있어요. 제일 앞에가 표제부. 거기 하나 기억하세요.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을 적어준다? 여기 토지 표시를 이렇게 된 거예요. 토지 표시 됐고, 표시번호는 1번. 접수가 1994년 4월 9일 돼 있고, 소재와 지번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간양동 1590번지. 그럼 이제 아까 봤던 지적공보 소재 지번하고 일치하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지목은 대, 면적은 6736제곱미터. 아까 똑같죠? 이제 첫 번째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을 기록한다? 토지 표시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그 밑에 이제 또 진하게 돼 있고 뭐라 쓰여 있어요? 갑구라고 돼 있죠. 갑구. 자, 갑구 옆에는 뭐라 쓰여 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렇게 쓰여 있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에는 뭘 적어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자,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접수가 1995년 1월 19일 2334호고 등기 원인은 1992년 11월 27일 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1992년 11월 27일 매매로 사왔네요. 그럼 이제 권리자가 누구예요? 소유자 안양시라고 되어 있죠. 안양시입니다. 그 밑에 또 밑에 보니까 줄 그어놓고 자, 등기법 177조의 6 제1항 규정에서 2001년 3월 8일 전산 2기 전산 2기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뭔가 하면 옛날 등기부는 손으로 적었겠죠. 지금은 손으로서 안 적어요. 이제 전산 등기부다 그 말이에요.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종이 등기부 쓰인 거를 전산으로 옮겨놨다 그 말입니다. 그럼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갑구 순위번호에 1번 쓰여 있죠. 밑에 가로치고 전 5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전 5가 뭐냐? 자, 전 5는 무슨 뜻일까요? 전 5. 지금 전산 2기 그랬죠. 이게 뭔가 하면 옛날 등기부 5번이었어요. 옮겨 적으면서 이제 굳이 효력이 없는 거는 옮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에요. 옛날 등기부 5번이 이제 옮겨 적으면서 1번으로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전 5라는 말. 그 의미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 또 이제 여기 밑에 보세요. 을구라고 되어 있죠? 줄 그어주시고. 자, 을구 옆에는 가로치고 뭐라 쓰여 있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한 사항. 그럼 이제 특징. 자, 표제부에는 뭘 적어주고 토지 표시를.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있죠. 근데 밑에 딱 보니까 기록상 없음 돼 있죠? 안양시가 토지담보로 돈 빌릴 일은 없다 그 말이죠. 이렇게 된 거죠. 또 이제 보세요. 여기가 자 지금 보세요. 여기 안양시 동안구 간양동 1590번지죠. 여기가 어딘가면요. 안양시청 땅이에요. 근데 이걸 떼온 이유가 뭔가면 요즘 그 개인 정보는 못 보여주게 돼 있죠. 개인 땅 떼우면 복잡해져요. 사건이. 일부제가 시청 땅을 딱 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부를 좀 4개 봤어요. 첫 번째가 이제 그거 나왔어요. 토지 대장. 두 번째가 이제 지적도. 세 번째가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거는 다 있는 건 아니고. 또 하나가 이제 등기부입니다. 자, 그럼 뭔가 한번 보세요. 지금 장부가 지금 4개 쭉 나왔죠. 그럼 뭔가 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보세요. 이런 장부로서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시법이에요. 이제 그 장부를 이제 보실 줄 알아야 돼. 또 하나. 자, 이거 떼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뭔가 하면 자, 아파트 살 때 중개사무소 가서 계약했죠. 그럼 이제 그 공인중개사가 장부 떼서 쭉 주죠. 딱 주고 자, 확인해 보세요. 줘요. 봤어 안 봤어요? 보기 뭘 봐. 딱 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 이상하면 돼요. 아무도 안 봐 그 내용.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여기는 을구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깔끔했는데 을구가 딱 보니까 을구가 한 10장쯤 돼 있어요.
뭐 그런 집 꽤 많아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뽑아놨습니다. 됐고. 이게 이제 공시법이고, 한 번 더 다시 이제 칠판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 이제 공시법 그랬죠. 법률이 두 개예요. 첫 번째가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가 이제 공간정보법 돼 있고. 그럼 우리 시험은 이렇게 합니다. 등기법 문제가 12문제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정보법이 있죠? 공간정보법이 12문제. 합쳐서 이제 24개. 세법이 몇 문제? 나머지 16문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공시법 세법 묶어서 한 과목이에요. 흔히 그렇게 한 지붕 세 가족 이렇게 이제 한 과목입니다. 됐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목표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이제 우리 법률 공시법 24문제 나왔어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공간정보법이 있죠. 12개 나오거든요. 요거는 시험 보러 하시면 최소한 11개는 맞으셔야 돼. 12개 몇 개? 11개. 속으로 말이 되냐? 말이 돼. 자, 이유가 있어요. 흔히 사회생활 하실 때 공간정보법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안 들어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 아무도 모르고요. 법률이 양이 되게 작아요. 그럼 보세요. 아무도 모르는 법이고 법률이 양이 작다.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12문제 나오면 최소한 11문제는 기존 기출문제 반복이에요. 그래서 가장 쉬운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 깔고 가야 되고. 등기법 12개 나오거든요. 자, 특징. 등기는 많이 들어봤죠. 얘 많이 들어봤는데요. 특징이 있어요. 양도 들을 게 많고요. 또 들을 게 어려워요, 또. 자, 이유가 있어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줬어요. 그럼 보세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불했다. 갑이 이렇게 이제 토지나 건물을 넘겨주겠죠. 그럼 을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직 아니죠.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그 중요한 게 뭔가면 이 등기는요. 민법을 알아야 돼요. 민법에서 제가 하는 말 있어요. 사고는 민법이 치고 뒤처리하는 게 등기법이에요. 이 등기는 민법을 아셔야 돼요. 민법이 만만치가 않죠? 그럼 등기는 그 후 얘기니까 더 어렵지. 그래서 이제 이유가 뭔가면 이 등기는 어려운 대신에요. 등기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를 법을 공부하시면 민법이 좀 편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죠. 민법을 잡아놓으시면 등기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과 등기는 원래 같이 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어렵지만 잡으셔야 돼. 어렵지만. 근데 대신에 특징은 요거는 12문제 나오면요.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대신에 12개 나오면은 8개는 맞힐만 하게 줘요. 올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32회 시험은 등기법 파트에서 틀리라고 세 문제 딱 줬어요. 틀리라고 세 문제 딱. 그 이외에는 뭐 풀만 했어요. 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뭔가 하면 일단 특징이 요거예요. 일단 등기나 지적 파트는 꼭 잡으셔야 되고 또한 이제 등기법 파트는 좀 어려운 대신에 민법을 공부하시면 좀 편하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 이제 등기를 잡아놓으면 민법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때문에 꼭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특징입니다. 이제 공시법 법률은 두 개다. 됐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명칭만 딱 기억하시고요. 장부 있죠? 이 장부 가끔씩 한 번씩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기본서 딱 나오면은 장부 두 개는 책에 딱 꽂아 놓으세요. 보셔야 돼. 됐고. 자, 책을 한 표 펴볼게요. 자, 책을 한 표 보시면 저 제일 끝에 페이지에 있습니다. 끝에 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저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공시법 돼 있을 거예요. 그 책 중간에 보시면 그래서 일단 목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법률 공부하실 때는 목차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목차가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책에는 목차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목차는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장부는 설명을 드렸고. 자, 출제 경향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첫 번째가 이제 여기 1편이 이제 아까 봤던 공간정보법 그랬고요. 이 법은 다시 이제 5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총칙 그래요. 거기 이제 몇 페이지예요. 여기가 총칙이라 쓰여 있죠? 1장 파트고요. 총칙이고.
총칙 파트는 특징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용어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어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이제 2장은 토지의 등록을 해요. 토지 등록이고, 토지 등록은 이제 이렇게 하죠. 토지를 등록을 하는데 토지에 토지 표시를 등록을 해야 돼요. 이제 토지 표시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지번, 지목, 경계, 면적입니다. 그래서 지번 어떻게 정하는지 한번 보셔야 돼. 두 번째가 이제 지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경계와 면적 돼 있고. 특징은 지번이 매년 시험 나오다가 지금 한 4년째 쉬고 있습니다. 올해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 지목은 매년 시험 나와요. 기본적으로 2문제 이렇게. 그다음 이제 경계 면적이 있죠? 요거는 둘 중에 한 개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32일 시험은 지목이 1개 나오고 경계가 1개 나왔습니다. 이렇게 2개 나왔어요. 이제 제목이 여기 불러요. 토지의 등록이다. 됐고, 그럼 또 이제 두 번째는 자, 토지를 등록을 해야죠. 그래서 토지를 등록하는 장부가 뭐다? 그게 이제 3장의 지적 공부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처음 보는 단어는 자꾸 잘라야 돼요. 앞으로 지적 공부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잘라서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이게 지적 공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이게 뭐다? 지적 공부고. 여기 시험 나오면 요거 나와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물어보는 거. 보통 한 해 2문제. 이제 아까 이제 기억하세요. 장부를 쭉 봤죠. 시험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음 중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또 이제 다음 중 지적도의 등록사항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올해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사항인 것은 이렇게 시험 나왔습니다. 이거 시험 나와요. 나오고 그다음 이제 특징이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적공부 공개라 그러거든요. 자, 공개인데 보통 한 해 한 문제 나왔어요. 한 개 나왔는데 올해 특징은 여기가 3문제 나왔어요. 공개 파트가. 그래서 이제 뭐 지적공부 열람하는 방법. 또 이제 장부 중에서 오늘 안 봤는데 그런 장부가 있어요.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그것도 올해 시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도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순서 보세요. 2장은 토지 등록이죠. 3장은 지적 공부예요. 묶음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시켰어요. 딱 쓰여 있겠죠? 자, 근데 그 후에 내 토지의 지목이나 면적이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여기예요. 토지 이동이라 불러요. 자, 이동이란 말은 어디로 옮겼다 그 말이죠. 근데 봐요.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내 토지가 저만큼 도망갔어.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건 없지. 그러니까 이제 이 자가 뭔가 하면 이게 이제 그렇게 해요. 한자로 다를 이자예요. 토지가 다르게 변했다. 이제 토지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제 또 여기서 이동은 토지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문제가 지적 공부랑 현실이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그럼 그때는 이제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죠. 그걸 지적 정리라 불러요. 지적 공부를 정리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특징은 원래 여기가 기존 시험 문제 보통 한 4개 나왔거든요. 4문제. 기존 시험 문제는 올해 시험에 딱 1개 나왔어요. 올해 축적평이라는 거 이거 1개 시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고 이제 내년 시험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이제 토지이동 사유라 불러요. 사유란 말이 뭔가 하면 토지이동 종류 그 말이에요. 이제 이게 보통 한 2개쯤 나와야 돼. 일반적으로 이제. 올해는 안 나왔어요. 올해 안 나왔으니까 내년에 2개. 축적 변경 문제 매년 1문제씩. 그리고 이제 우리 지적법 파트에서 공간정보법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여기예요. 지적 정리라는 거. 어려운 부분인데 올해는 시험이 안 나왔어요. 내년에는 2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이 여기가 지적이 아까 제가 쉬웠습니다 그랬잖아요. 비교한 건 요게 시험이 안 나왔어요, 한 개도. 그래서 쉬운 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한 5문제 정도, 4개 좀 나온다는 파트입니다. 올해는 좀 특수한 경우였어요.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딱 1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또 이제 요 토지동은 토지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랬죠. 문제가 토지 표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요 말아요? 해야지. 그게 이제 지적 측량. 특징은 뭔가 하면 우리 시험은 보세요. 우리 시험은 지적 측량 기술자 뽑는 시험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 측량에 관련되는 기술적인 사항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죠. 우리 게 아니니까 그거는. 우리 시험은 그거 나와요. 주로 이제 나온 게 지적 측량의 대상 물어보는 거.
지적 측량 절차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처음 나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지적 측량 족구 심사. 또 처음 보는 단어예요. 자, 제가 맨날 하던 말. 그러면 지적 측량 족구 심사 처음 봤죠? 무슨 뜻? 그대로 자르니까 지적 측량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심사해달라. 그게 이제 지적 측량 족구 심사. 올해 5장 세 문제 나왔어요. 대상 문제가 1개 나오고, 절차가 1개 나오고, 족구는 1개 나오고, 세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세요. 자, 제목이 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뭔가 중요한 게 뭔가 제목별로 시험에 나와요. 딱딱. 앞으로 공부할 때도 제목별로 자르시면 돼. 하나씩. 그래서 자, 처음에 얘기했어요. 12문제 나오면 최소 11문제는 기출문제 반복이라고 했어요. 딱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그게 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하나. 이게 이제 요거였어요. 공간 정보법이었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요거 와야죠. 이제. 두 번째는 부동산 등기법. 자, 보시고. 자, 목차 또 한번 뽑아볼게요. 자, 등기법 파트고, 첫 번째 이제. 1장은 또 똑같아요. 총칙 또 나왔어요. 총칙. 언제 법학책은 1장이 총칙이에요. 민법 제일 앞에 뭐 있어요? 민법 총칙. 그 이유입니다. 이제. 총칙이고, 여기는 이제 뭐 등기 종의, 뭐 등기 종류, 뭐 등기의 대상, 효력과 유효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여기 등기 종류, 여기가 이제 시험 나와요. 하나씩. 그래서 혹시 그런 거 봤나요? 등기부를 딱 보다 보면 등기부에 1-1번 쓰여 있어요. 1-2번 쓰여 있어요. 1번, 2번이 아니고. 그걸 이제 우리가 부기등기라 불러요. 그게 시험 나요. 부기등기라 불러요. 이제 종류, 이 파트가 이제 시험 나와요. 이제. 그럼 등기할 대상. 대상 당연히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나올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면 자, 물어봐야죠. 그럼 등기할 대상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했잖아요. 정식 명칭이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등기할 대상은 부동산이 되겠지. 또 다시 이제 부동산은 뭐와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 뭐 그 얘기죠.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등기 효력과 유효권. 이 파트는 특징. 등기 효력 유효권. 여기 특징, 여기 이제 등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파트가 거기 시험 나와요. 민법 시험에 나와요. 민법 시험에 냈으니까 또 낼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수업은 우리 수업에서 수업을 들으시고 문제는 민법으로 푸셔야 돼요. 이제. 올해 시험에 1개 나왔어요. 등기 효력 물어보는 거. 한 문제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도 이제 시험 나오게 되면 뭐 등기할 등기 종류, 대상, 효력 파트 시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민법과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자, 2장은 이제 등기의 기간과 설비라 부르고요. 등기의 기간과 설비, 그러니까 이제 등기소가 와야 되겠죠. 이제. 설비가 이제 두 가지. 이제 사람은 이제 등기관이 있고 또 등기부가 있다. 그래서 이제 등기부, 요게 시험 나오겠죠. 이제. 아까 등기부 봤죠? 자, 등기부. 제일 앞부분에 있는 게 뭐다? 등기부 제일 앞에 세 부분이었잖아요. 첫 번째가 표제부, 그 다음에 갑구, 그 다음에 을구. 그거 물어보시면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건 아주 쉬운 문제고요. 일단 3개 파트가 있다 아셔야 돼. 한 번 더.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을 등기한다? 그렇지. 토지 표시를 그랬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거 하시면 되죠. 그래서 등기부의 양식, 이거 시험 나옵니다. 하나씩. 그다음 이제 3장은 절차 총론 그래요. 뭔가 중요한 게, 이 등기는 우리가 맨날 절차법이라고 불러요. 절차법. 절차법이고, 총론이란 말은 등기 절차를 다 보겠다 그 말입니다. 절차 총론.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 하세요. 등기 형태를 물어봐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갑과 을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등기할 때는 원칙은 갑과 을이 같이 와야 돼요. 그거를 공동 신청 그래요. 공동 신청. 또 이제 갑이나 을이나 일방이 신청할 수 있어요. 그게 단독 신청. 또는 갑과 을이 안 하고요. 국가가 등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간공서 촉탁 등기라 불러요. 올해 시험에 그 시험 나왔어요. 촉탁 등기 시험 나왔고. 직권 등기도 있고. 그래서 형태 파트 이게 이제 물어봅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그래요. 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정보라고 돼 있죠? 정보는 다른 말로 서류 그러면 돼. 우리가 이제 서류예요. 뭔가 하면 등기하려면 등기소에 서류를 갖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첫 번째 신청 정보. 이게 이제 간단하게 등기 신청서 그 말이에요. 신청서고. 첨부 정보는 이제 요거 말고 또 추가되는 서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 서류 파트.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 등기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셀프 등기하세요. 지금 셀프 등기 안 어려워요. 훨씬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 서류 파트가 좀 어려워요. 이제. 그래서 서류 파트를 잡아놓으시면 셀프 등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등기하실 분들은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 요관 조금은 혼자 등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법무사 비용 꽤 많이 들어갑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건 하면 학원 수강료 다 거둘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괜찮아요. 세 번째 이제 등기 신청 방식. 제가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제가 다른 학원에서 실무 강의라고 해가지고 지금 실무 강의를 좀 하고 있어요. 중개 실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이에요. 수업하는데요. 이거 이제 올해 열심히 공부한 거거든요. 올 10월 달까지. 지금 이제 11월 달이죠. 수업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쳐다보세요. 기억이 안 나? 배운 적이 없는데요? 배운 적이 없대요. 시험 나왔잖아 이번에. 그랬더니 그거 나왔어요? 이래요 또. 그래서 이제 이런 파트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이게 시험 공부하는 거랑 실무도 달라요 또. 그래서 이제 서류 파트에서 이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보시면 세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방식이죠. 자, 뭔가 하면 원래 등기할 때는 출석을 하겠죠. 근데 지금요 출석 안 하고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불러요. 등기 신청 방식 이렇게 되고. 뭐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청 후 절차, 신청 후인데 뭔가 하면 갑과 을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신청을 딱 했어요. 그럼 이제 등기한이요. 그 등기를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등기 서류 딱 보니까 서류를 좀 잘못되어 왔어요. 서류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럼 등기한이요. 등기부 기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못하겠다. 돌려보내버립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그게 불러 각하 처분 그래요. 각하. 그게 여기 이제 시험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 파트고 이제 총론 파트에서 절차 흐름만 잘 잡으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대신 여기 좀 이제 좀 암기가 필요해요. 이제 어떻게 등기하는 형태 보셔야 되고 서류는 뭐가 있는지 보셔야 되고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어렵습니다. 자, 또 이제 3장에서는 총론 그랬고요. 4장과 5장 묶어서 여기를 강론 그래요. 그럼 이제 3장은 총론, 4장, 5장은 묶어서 절차, 강론 이렇게 하고. 강론 파트인데 또 잘랐어요. 첫 번째가 자, 4장은 표시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등기가 아까 거기에요. 표제부 등기. 그거를 표시등기라 불러요. 아까 했죠.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 등기한다? 토지의 표시를 그랬으니까. 그게 이제 4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 문제가요. 보통 한 7년에 한 문제 정도 나와요. 7년에 한 문제. 그럼 이제 최근에 29회 시험 나왔어요. 언제 나올까요? 36회쯤 나올 거예요. 이제 내용 간단해요. 이제. 별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다음 이제 5장이 권리등기. 자, 권리등기고, 권리등기가 이제 거기에요. 사장과, 아까 갑구와 을구 묶어서 이제 권리등기라 불러요. 이제. 권리등기에서, 자, 권리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가 뭐예요? 소유권 나오겠지. 소유권이 보통 세 문제. 이렇게 이제. 용의권 파트. 용의권 그랬습니다. 자, 용익이란 말은 뭔가 하면요. 용익은 사용 수익의 줄임말이에요. 사용 수익. 뭔가 하면서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내가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게 전세권. 이런 것들.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 특징은 민법 시간에 세 개를 묶어서 용익 물권 그랬거든요. 근데 임차권도 타인 토지 사용할 수 있죠. 임차권 포함시켜서 등기해서 용익권 그래요. 용익권. 한 문제 나옵니다. 한 해 하나씩. 저당권은 많이 들어봤고 저당권 파트도 한 해 하나씩. 그래서 올해 시험에 저당권 요 문제를 가장 어렵게 냈어요. 틀리라고 딱 냈어요. 문제 딱 제가 딱 봤는데요. 깝깝하더라고요. 내가 풀어봐도 깝깝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저당권 파트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구분 건물은 이제 우리 흔히 그렇게 해요. 구분 건물은 자, 구분했다 이 말은 잘랐다 그 말이죠. 구분할 수 있다. 구분 건물은 보세요. 아파트 있죠. 101동이 한 개 건물이죠. 101동이. 101동을 이렇게 종으로 행으로 잘라놨죠. 그래서 구분 건물 그래요. 앞으로 이제 그래서 아파트가 대표적인 구분 건물입니다. 이 아파트도 이제 뭐 하나씩 꾸준히 나온 파트고
올해 시험은 안 나왔어요. 올해 시험은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가등기. 가등기도 많이 들어봤죠. 이것도 한 해 하나씩 매년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이 뭔가면요. 5장 권리등기. 여기가 보통 한 해에 보통 한 6, 7개쯤 나와요. 마이너 나오면 8개까지. 뭔가면 등기법 12문제 나오거든요. 12개 나오는데 여기가 보통 이렇게 나와요. 7개, 8개였겠지. 등기는 특징이 이제 3장과 5장 2개가 이제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꾸 보셔야 돼, 이제. 그래서 자, 현재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뭐랄까요? 시험 나온 포인트는 쭉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법률 과목은요. 목차를 좀 잘 보시면 훨씬 좋아요. 뭔가 목차를 잡으면 그 법의 흐름을 쭉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보셨고 앞으로 수업은 이렇게 할 거예요. 수업은요. 자, 일단 등기법은 일단 나중으로 미루고요. 우선 그거 먼저 볼 거예요. 이거 이제 첫 번째 이거죠. 공간정보법이 있죠? 요 파트를 먼저 공부할 거예요. 먼저 공부를 쭉 하고 3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업으로는 보통 한 2주 하면 끝나요. 2주 하면 끝나요. 2주 하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4번 해가지고 4번이 이제 등기법 파트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업은 이제 등기법은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하고 이유는 뭔가 이 등기가 이제 민법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을 조금 공부하시고 보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적법 파트를 먼저 수업을 합니다. 이제. 됐고 책 한 표 보실래요? 여기 이제 자, 지적제도 총칙이라 딱 돼 있죠. 총칙 돼 있고 목차제가 설명 한번 드렸고요. 첫 번째 총칙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지적제도라고 돼 있죠. 근데 보세요. 이제 지적이란 말이 본 적이 없죠. 자,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식명칭이 여기서 공간정보법 그랬어요. 특징이 뭔가 하면 이 법률은 자, 보세요. 법률이 좀 변화가 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 원래 이 법률을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불렀어요. 지적법에 불렀어요. 원래는 지적법. 이게 정식 명칭이었어요. 지적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초반에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그 개정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법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제 지적법 명칭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지적법 이렇게 됐고, 이게 또 개정이 됐어요. 한 3년 전에 명칭이 이제 공간정보법.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하는 법률.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원래 법은 지적법이 원래 정식 명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적이란 말이 있었고, 이게 이제 원래 옛날에 있던 법이고요. 자, 이모 대통령 시절에 4대양 사업했죠. 그때 이제 뭔가면 그때 이제 법률이 개정이 됐어요. 이게 바뀌어서 뭔가면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회로 개정이 됐어요. 이유는 뭔가면 그래서 옛날 법이 3개 따로 있었어요. 측량법이 하나, 수로조사법이 하나, 수로조사법, 지적법 하나 3개 있었습니다. 3개 있는데 이 3개 법률이 똑같은 목적을 추구해요. 토지를 측량하자. 그래서 똑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법이 3개가 따로 있으니까 4대양 사업을 하는데 절차가 자꾸 중복이 돼버려요. 이 3개를 한 개로 묶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나온 게 이 법이에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여기서 요거한 시험 나왔어요. 지적법 파트만. 어차피 얘들은 우리 게 아니니까. 요거한 시험 나오다가. 그럼 이제 4대양 사업이 끝났죠. 요걸 열심히 먹고 있죠. 법률을 싹 바꿨어. 명칭을. 뭐라고? 공간정보법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바꿨고 여기서도 우리 시험은 요 파트만 시험이 나와요. 원래. 지적법 파트만. 여기를 그냥 지적법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지적이란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자, 이 책에서 1장 자, 지적제도 총칙돼 있죠. 그 지적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지적법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보시고 자, 1번에 이제 지적의 구성 요소 및 용어 정의라고 되어 있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이제 오늘 수업 다 끝나면 누가 물어볼 거예요. 오늘 뭐 공부했냐? 그럼 지적법 그러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지적이 뭐냐 그러면 딱 3단어예요. 지적이 뭐다? 이렇게 하세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지적이에요.
지적이 뭐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지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자, 지적. 자, 지적. 뭔가 하면 이 지자가 이게 땅지자예요. 적자가 장부적자예요. 지적이란 말은 뭔가 하면 토지가 난 장부 그 말이었어요, 원래 이제. 이걸 이제 풀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 기억하세요. 지적의 의. 자, 지적이 뭐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밑에 보시면 밑에 자, 1번에 딱 쓰여 있어요. 지적의 3요소라 되어 있죠. 1번이 뭐다? 토지. 2번이 뭐다? 등록. 3번에 지적공부라고 되어 있죠. 이제. 단어 3개 딱 기억하시면 돼. 다시 지적이 뭐라고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지적입니다. 하나 문제는 자, 18번 보시면 그래서 지적이라는 거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그랬죠. 조금 더 들어가 보자고요. 이 등록은 누가 할까요? 여기를 이렇게 하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토지대장 끝에 토지대장 밑에 뭐가 들어왔죠? 개별 공시지가. 공시지가 왜 적었다고요? 세금 거두려고. 그럼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토지 등록은 누가 했어요? 그럼 국가가 해야 되겠죠.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해야 돼. 여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은 국장이에요. 등록하는데 문제 보세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를 등록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이걸 대신 이제 국가기관이 처리해야 되겠죠. 그걸 이제 그렇게 불러요. 여기를 이제 지적소관청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 지적소관청 이 말은 말 그대로 지적을 담당하는 국가기관 그 말이죠. 지적소관청이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 돼. 다시 이제 기억하세요. 지적이 뭐라고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하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공법시간에 뭐라 불렀어요? 국장 그랬어요? 그렇죠. 국장이 맞아요. 국장이고. 근데 문제는 국장이 등록을 다 할 수 없잖아요. 등록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한 페이지에서 이렇게 딱 요만큼 뽑아내시면 딱. 그래서 하나 보시면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자, 제일 끝에 줄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제일 끝에 줄 동그라미 2번. 자, 지적공부는 지번, 지모, 경계, 면적 등을 신규할 토지가 생기거나 토지동이 있는 때는 있을 때 등록해야 하는 장부이며 이를 관리하는 줄구세요. 지적소관청은 줄긋고 그 옆에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이제 요즘은 시장, 군수, 구청장 나왔죠? 거기가 한 단어 거기 불러요. 지적소관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 장 가보실래요? 39페이지. 그 다음 장. 핵심 다지기라고 되어 있죠? 토지, 지적공부, 등록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근데 2번에 보시면 이제 자, 법률의 목적 되어 있죠? 자, 목적이 뭔가 하면요. 짚어 한번 봐주세요. 일단 지적이라는 거 이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그랬고요. 목적이 뭔가 하면 자, 이제 그 목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법률 1조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명칭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죠. 그 법률을 만든 목적이 뭐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목적이고 목적에는 크게 이제 4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책 보세요. 자, 이 법은 되어 있고 줄 그어보세요. 첫 번째.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지적 공부와 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및 관리되어 있고 지적 공부와 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및 관리 현상을 규정함으로써 되어 있고 그 다음 줄 읽으셔야 돼.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 또 하나가 이제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그만큼 한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법률 목적이 크게 4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원래는 지적법 그랬죠. 바꿨어요. 측량 및 수로사 및 지적법을 바꿨죠. 자 이유는 뭐냐면 이 3개 법률이 똑같은 목적을 추구해요. 그 목적이 뭐다? 측량하자 그 말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여기 들어와야죠. 이제. 측량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하나 첫 번째고. 또 작년 올 2월에 개정이 됐어요. 올 2월에 개정해서 수로조사 있죠. 이게 요 사항이 빠지고 없어졌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빠졌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측량을 다 했으니까 또 측량 결과가 나오겠죠. 그걸 이제 지적 공부와 부동산 종합 공부에 작성 관리해야죠. 하려고 두 개를 통해서 이제 법률을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하나.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그 말이죠. 됐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가 뭐다?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 쭉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두 개 나왔어요. 첫 번째가 지적의 의라는 걸 읽으시면 되고. 자, 지적이 뭐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등록은 누가 하고? 원칙은 국장. 실제 등록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에서. 요 한 가지. 이제 법률 목적에서 이제 목적에서 크게 두 개 한개하시면 돼. 궁극적 목적 두 가지.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하나. 두 번째 이제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